자, 품사부터 한번 해보자. 국어의 품사는 부품사지. 9개의 품사가 있고. 자, 그랬을 때 9개 품사는 각각 어떻게 정해? 앞뒤 관계가 있어야지. 앞뒤 관계. 그래서 앞뒤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체언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문장의 기본 몸을 이룬다고 해서 문체자를 써서 체언이지. 얘네를 수식하는 게 뭐야? 관형어지. 그러니까 체언 앞에 붙는 애들이 관형어. 그리고 뒤에는 뭐가 붙어? 보통은 격조사가 붙지. 그거를 정리해. 일단 관형어부터 정리할 건데, 관형어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 관형사가 있지. 예를 들면은 세, 번, 옛, 이, 그, 저, 한, 두, 세, 첫 같은 것들이 다 관형사지. 또 이제 관형어에는 관형사 말고도 체형 플러스 관형격조 사용사도 있지. 안녕, 들어와. 이거 결제. 응? 결제. 아, 결제? 잠깐만, 좀 이따 해줄게. 그러면은 철수, 의, 학, 유, 의, 뭐, 의의, 자, 그 다음에 뭐 있어? 용언이 있지. 동사나 형용사. 아니면 체형 플러스 선택적 조사. 저거 있어? 필기할 거? 네. 필기할 거 필기해. 됐다. 동사 문장은 그리고 시험 잘 갔냐? 응? 시험 잘 갔냐? 자, 여기에다가 관형 사용 연상 범위를 활용을 하지. 관형 사용 연상 범위 활용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든 빠른 혹은 뭐 철수인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얘네들은 다 뭐야? 관형어가 되는 거지. 자, 관형어는 뭐를 수식해? 체언을 수식하지. 그러면 앞에 관형어가 올 수 있고 뒤에는 격조사가 올 수 있는 게 체언이지. 그래서 앞에 관형어 플러스 체언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격조사가 있어. 물론 격조사가 아닌 게 올 수도 있어. 5월 격조사나 5월 격조사나 5월 적격조사나 5월 아무것도 안 올 수도 있지만 격조사가 올 수 있어야 되지. 물론 관형어도 어때? 안 올 수도 있어.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안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붙였을 때 말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앞에 관형어, 뒤에 격조사가 올 수 있는 애들, 이걸 체언이라고 하지. 근데 앞에 관형어는 어떻게? 띄어쓰지. 뒤에 격조사는 붙여쓰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체언인데, 체언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 뭐라 그래? 명사. 그리고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는데 사실 우리말의 대명사는 대부분 영어에서 왔기 때문에 영어의 대명사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대명사 그리고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수사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부사어. 용어는 이제 부사어의 소식을 봤는데 그럼 거기 부사가 있겠지. 부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매우, 빨리, 여기, 저기, 안, 못, 그러나,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부사지. 또 그 다음에 체험 플러스 부사격 부사 형태도 있지. 부사격 부사는 애에서 에게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철수, 에게, 학교, 에,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또 용언이나 형용사 혹은 체험 플러스 서술적 부사 여기에다가 무사형 전송 어미를 붙여야 돼. 무사형 전송 어미는 개, 도록, 드시 같은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먹게, 빠르도록, 살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다 부사어지. 부사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얘는 어때? 용언을 수식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붙어 있어야 돼? 붙는 건 아니고 어마어미가 들어가 있어야 돼. 어마어미는 무조건이야. 월 다시 안 돼.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뭐뭐 다 형태가 대체되는 애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부사어가 수식을 하고 뒤에는 어마어미가 붙을 수 있어야 되지. 어마어미는 붙어있는 애이고 부사어는 수식 관계니까 띄겠지. 그래서 사실은 얘는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랬을 때 현재형 뭐뭐는 니은 답을 쓸 수 있으면은 이게 동사인 거고 뭐뭐는 니은 답을 쓸 수 없으면 뭐야? 상용사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부사어의 소식을 받는 애들 중에 물론 얘도 이제 수식 관계니까 어울나 안 올 수도 있기는 하지. 수식어이란 애들이 있지. 수식어는 다른 말을 수식하는 말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오는 애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지. 뒤에 체험이 오거나 혹은 그 외가 올 수 있는데 수식어의 경우에는 앞뒤 관계가 다 수식 관계이기 때문에 띄지. 뒤에 체험 오거나 그 외 오거나 수식어인데 수식어는 두 가지로 나누어졌기. 뒤에 체험이 오면 체험을 수식하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해? 관용사. 뒤에 그 외가 오면 부사가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어인 조사가 있겠지. 조사는 앞에 뭐가 와? 보통 체험이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뒤에는 뭐가 오든 사실 상관이 없어. 안 와, 보통. 자, 그래가지고 관계어는 보통은 앞에 체험이 올 수 있어야 되지. 월나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수 있어야 돼. 물론 체험이 안 오는 예외적인 조사도 있긴 한데 대표적인 게 이제 예외가 이제 보조사인지. 보조사 요의 경우에는 어때? 어미 뒤에 붙지 보통은. 얘는 이제 어미 뒤에 붙는. 일반적인 체험 뒤에 붙지 않는 A.
어쨌거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앞에 체온이 붙을 수 있어야 되고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요 뒤에는 이제 방 붙어 있어야 되지. 방귀하는 조사는. 그래서 조사 딱 하나지. 조사.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탄사가 있지. 감탄사는 사실 앞에 뭐거든 상관없고 뒤에 안 와도 상관없고. 자, 근데 얘는 특징이 뭐야? 요 사이에 보통은 운적, 5월 콤마, 5월 느낌표나 5월 물음표 같은 게 오는 경우가 많아. 5월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독립적으로 쓰이지. 그래서 얘는 혼자 쓰이고 감탄사 하나지. 이렇게 하면 이제 앞뒤 관계에 의한 평가 종류는 다 정리가 끝났지.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또 하나씩 보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체온이라고 불리는 애들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 명사, 대명사, 수사. 자,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를 들면 뭐 철수, 의자, 책상 이런 것들이 명사라면 대명사는 어때?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는 그 그녀, 영어의 대명사 같은 거지. 나, 너, 그것 이런 것들 다. 수사는 이제 하나, 둘, 첫째, 둘째 같은 거지. 수관형사랑 다르지. 수관형사는 어때? 이제 관형사이면서 숫자가 들어오는 애지. 관형사이면서 숫자가 들어온다는 건 뭐야?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없고 한칸 띄고 체온이 오거나 그리고 앞에 부사의 수직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수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 뒤에 격조사가 올 수 있는 경우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용어. 는 동사랑 형용사가 있지. 동사는 예를 들면은 다, 다 이런 거고 형용사는 빠르다, 길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체온이 오는 애들은 관형사지. 얘는 이제 관형사인데 관형사는 다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 관형사는 3개.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관형사, 대상을 지시하는 지시관형사, 숫자를 한정하는 수관형사. 그래가지고 성상관형사는 성질 상태를 나타내지. 세번, 예 같은 거. 지시관형사는 대상을 지시하지. 이, 그, 저 같은 거. 수관형사는 한두, 세, 첫 같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네는 부사잖아. 부사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누지. 성분부사, 특정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부사.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부사로 나눌 수 있지. 성분부사는 5가지로 다시 나누지.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부사, 대상을 지시하는 지시부사, 부정부사, 그 다음에 의성부사와 의태부사까지. 그래서 성상부사는 예를 들면은 매우 빨리 이런 것들이 있고, 지시부사는 여기저기,
부정부사는 안못, 의성부사는 뭐 삐약, 짹짹, 의태부사는 깡총, 또 뭐니? 펄펄. 문장부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지. 접속부사랑 양태부사. 양태부사는 문장 전체에 어떤 특성을 더해주는 것은 과연 이런 것들이 있고, 접속부사는 우리가 접속부사가 없으니까 부사로 쓰지.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 이런 거. 관계없는 조사가 있고, 조사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 그래서 특정 문장 동물을 만들어주는 격조사. 예를 들면은 이, 가, 의 같은 거. 그리고 대상을 보조하는 보조사, 만, 도, 요 같은 거. 마지막으로 접속조사, 과 같은 거. 그리고 감탄사. 아, 우와, 네, 아니요, 여보세요, 이런 것도 다 감탄사지. 이렇게 하면 풍사는 다 끝났지. 이제 문장 성분을 만들어 보자. 자, 문장 성분. 국어의 문장 성분은 7가지지. 그래서 일단은 주어가 있지. 주어는 어떻게 만들어? 체형 플러스 주격조사 형태로 만들지. 주격조사는 이가 깨서 높임, 그리고 에서 단체나 기관에서 쓰는 거.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는 체형 플러스 목적격조사 형태로 만들지. 예를 들면은 을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보어. 보어는 어때? 체형 플러스 목격조사 형태이고, 목격조사는 이가 같은 거지. 이가 뒤에 이제 죄가 아니다 붙어야 되지. 그 다음에 서술어. 서술어는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체형 플러스 서술격조사 형태거나, 서술격조사는 뭐뭐이다 형태지. 혹은 용언. 동사나 형용사에다가 여기다가 종결어미 혹은 대등종속 연결어미를 넣어야 되지. 종결어미는 예를 들면은 뭐뭐다, 뭐뭐니, 뭐뭐구나, 뭐뭐
과, 뭐뭐, 자, 뭐뭐, 고, 뭐뭐, 거나 이런 거 이제 연결어미지. 면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 다 서술어 계열이라고 하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관형어. 관형어는 시험을 소식하는 역할을 하지. 관형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관형사가 들어갈 것이고, 혹은 시험 플러스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는 의의가 있지. 현대국어에서 딱 하나. 그 다음에 용언, 동사, 형용사라든가 동사와 형용사 혹은 시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여기에다가 관형사형 연속어를 붙여야지. 관형사형 연속어미는 은, 니은, 던, 능, 을, 리을. 그 다음에 부사원. 부사원은 그 외를 수식하지. 일단 그냥 기본 부사이거나 아니면 시험 플러스 부사격 부사이거나 부사격 조사는 예를 들면 내에서 에게로로 같은 거지. 그 다음에 용언, 동사, 형용사 혹은 시험 플러스 서술적 조사에 여기에 이제 부사형 연속어들을 갖다 붙여야지. 예를 들면은 개, 복, 돼지 같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어. 독립어는 감탄사이거나 혹은 시험 플러스 목적조사인데 목적조사는 아, 야, 여, 이여 같은 거지.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각각 어떤 품사가 어떤 문장 구분되는지를 이제 연결을 해봐야 되지. 우리가 일단은 체어는 어떤 문장 구분을 할 수 있어? 이게 문장 구분은 팀 내에서의 포지션 같은 거잖아. 문장이나 팀을 이뤘을 때 그 내에서의 포지션 같은 역할이지. 얘네는 각각의 선수라고 치면 얘는 사실 이제 유능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문장 구분을 다 할 수 있지. 주어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독립어까지 다 할 수 있지. 얘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랑 같이 보통 격조사랑 붙어가지고 만들지. 그래서 어떤 단어에다가 조사를 갖다 붙이는 걸 우리는 복용이라고 하는 거지.
복용이라는 건 단어에다가 단어를 갖다 붙이는 형태이고 이때 뒤에 붙는 단어를 조사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철수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복용을 해보면 철수에다가 직접조사 가를 붙이면 교가 되는 거지. 철수 가 이렇게. 또 철수를 하면 목적어. 철수가 되다 아니다 하면 보어. 혹은 철수이다 하면은 서술어. 철수의 하면 관용어. 철수에게 하면은 부사어. 철수야 하면 동사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용언. 용언의 대들은 이제 될 수 있는 걸 보면 여기 체온은 사실 모든 문장어문이 다 될 수 있는 게 여기 체온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용언은 어디 있어? 여기 세 가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통은 세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부사부터 해서 관용어, 서술어 이렇게 세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외에 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 어미를 활용하는 거지. 어미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형태를 바꾸는 건데 이렇게 활용을 하는 애들은 동사의 형사 예를 들면은 이제 얼다와 빠르다 외에도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형태도 있지. 그래서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는 사실은 이제 여기 격조사에서 올라온다고 해보자.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형태는 펼수 있다라고 해보자. 얘가 여기 합류하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때 명사형으로 활용하면 다시 올라가서 복용할 수 있지. 뒤에다 조사 갖다 붙일 수 있어. 그래서 명사형 활용을 할 때는 얘는 이제 명사형 전송 어미를 갖다 붙이지. 예를 들면은 음이나 미음, 이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얼기, 빠른, 빠르기, 철수임, 철수이기 이렇게 되지. 근데 사실 이 얼음은 아이스가 아니라 프리딩이잖아. 또 이 빠르기도 어때? 스피드가 아니지. 우리가 그냥 스피드의 빠르기나 아이스의 얼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서부터 오는 애들이지. 그래서 이제 얼음, 빠르기 이런 것들은 아이스나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명사가 된 애들이고 얘네들은 이제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데 얘네들은 어때? 부사어의 수식을 받겠지. 자, 그 다음에 서술어 되는 애들이지. 뭐 있어? 얼다, 얼고, 얼면 이런 거. 아니면은 빠르다, 빠르고, 빠르면. 또 철수이다, 철수이고, 철수이면. 이런 것들은 다 서술어가 되겠지. 또 관용어 되려면은 어는 얼, 빠르던, 빠른,
빠른 혹은 철수이던 철수인 철수일 이렇게 하면은 단어가 되고 또 얼개 얼도로 얼듯이 또 빠르게 빠르도록 빠르듯이 또 철수있게 철수있도록 철수있듯이 자, 그러고 나면 나머지 어차피 관형사는 못 보니 못해? 관형어 보니 못하지. 얘는 관형어 보니 못해. 부사는 어차피 부사가 보니 못하겠지. 여기 하나씩 보니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부사가 보니. 그 다음에 감탄사 어차피 독립분이 못하겠지. 그러면 끝이지. 각각의 어떤 품사가 어떤 문장 성분이 되고 어떤 문장 성분이 어떤 품사가 되는지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 자, 보자. 이제 서술어의 자리수를 해볼게. 우리가 아까 문장 성분 7가지 할 때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보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고 얘네들은 문장의 메인 성분이지.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그래? 주성분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얘는 생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래? 필수 성분이라고 하지. 그리고 관형어나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라고 그러고 부속 성분이면서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위 성분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이제 생략 가능, 이건 생략 불가. 그 다음에 독립어. 독립어는 독립성분. 그러면 수위성분에 해당하고 부사어 중에 일부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해가지고 얘는 필수성분에 집어넣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필수 성분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서술어의 자리수 개념이지. 필수 성분이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지. 서술어의 자리수라는 건 서술어를 제외한 필수 성분 숫자를 얘기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한 자리 서술어지. 한 자리 서술어는 주어 서술어로 되어 있겠지. 어차피 주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보통은
일단은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그리고 대부분의 형용사, 그 다음에 시험 플러스 서술적 교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얘는 목적어가 없는 애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얘는 철수가 작아. 철수가 크다. 철수가 학생이다 이러지. 뭐야? 주어 서술어로 돼 있지. 서술어제는 빼놓고 한 자리. 그래서 한 자리 서술어지. 두 번째, 두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는 일단은 타동사가 있겠지. 얘는 목적어가 있지. 두 번째는 되다와 아니다. 보어가 있는 경우. 혹은 필수적 부사어 필요 요한. 보통 비교, 대조 등이 있어. 이 외에도 더 있는 대표적인 게 비교, 대조지. 이건 이제 보어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철수가 밥을 먹다. 혹은 철수가 학생이 되다. 혹은 철수가 아빠와 다르다. 비교 대조할 때는 보통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하지. 부사어가 생략이 안 돼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구성이 있고, 그래서 얘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형태이고, 그래서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도 주어, 보어, 서술어이고, 얘는 주어, 필수적 부사어, 서술어 형태.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얘네가 사전에 실릴 때 어떻게 실리냐 하는 거야. 이 먹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먹다 하고도 이게 두 자리 서술어를 어떻게 표현해줘? 이렇게 뒤에 꺽쇠나를 놓고 뭐뭐을를 이렇게 넣으면 어때? 아, 얘는 주어는 어차피 당연히 들어가니까 주어 빼놓고 을을이 더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표시인 거지. 또 되다 같은 경우에는 어때? 뭐뭐이가 되다 형태가 있겠지. 다르다 같은 경우에는 뭐뭐와가 다르다 형태로 돼 있을 거야. 물론 이게 하나의 단어라고 하더라도 다르다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거든. 이런 다르다도 있고 또 뭐도 있어? 뭐뭐에 다르다. 이런 식으로. 또 이가도 아니고 요것도 있어. 로우로 되다도 있어. 뭐뭐로 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두 자리, 세 자리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하나의 단어가 꼭 두 자리, 세 자리 딱 고정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두 자리도 나오고 세 자리도 나오고 한 자리도 나올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잠을 자다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이게 한 자리랑 두 자리가 둘 다 되지. 마치 이제 영어에서 1형식과 3형식이 같이 될 수 있는 거와 비슷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자리 서술. 세 자리 서술어는 크게 두 가지인데, 수역동사 계열하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 3단 같은 게 대표적이야. 이거 말고는 더 있긴 한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야. 그래서 수요동사는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다. 3단은 철수가 영희를 친구로 삼다였지. 사실 얘 둘의 구성은 같은데 우리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주어 필수적 부사가 앞에 오지. 사실은 이게 필수적 부사의 위치는 서술어 앞에 오는 게 맞는데 이게 사람들이 하도 필수적 부사를 목적어보다 앞에 써가지고 이제 이게 굳어졌어. 이게 영어의 사형식 그 어떤 그 영역도 있는데 철수가 책을 영희에게 해주다가 오늘 많잖아. 부사어는 서술어 수식하는 거니까. 근데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해주다가 더 익숙하지 우리한테는. 그래서 사전에도 아예 요새는 요 순으로 실려 있어. 요거는 이제 반대지.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서술어. 주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써있겠지. 어떻게 돼 있어? 주다 하고 뭐뭐를 뭐뭐에게 주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이제 세 자리 성격 표시. 또 3단 같은 경우에는 오를 뭐뭐로 한다 이렇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로도 간혹 나오긴 하는데 정확히 문법 범주 딱 어디다라고 하긴 뭐한데 이제 문제로 나올 정도로 어쨌거나 요건이 두 개 나란히 오는 경우도 이제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자. 일단 우리가 용언이라는 건 동사형용사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이 두 개 나란히 올 때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본용언, 분용언, 두 번째가 본용언, 부조용언, 세 번째가 부사어 본용언, 네 번째가 합성용언.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자. 본용언, 본용언이라는 것은 문장이 두 개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철수가 놀다 플러스 철수가 먹다 하면은 철수가 놀고 먹다가 되지. 자, 철수가 놀고 먹다 하면 어떻게 돼? 얘가 이제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하면은 주어가 똑같으니까 주어나 생략하고 서술어,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럴 때 이렇게 이제 고라는 대등연결음이나 등동연결음을 통해 가지고 있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 노는 철수 플러스 먹는 철수 하면은 놀고 먹는 철수가 되지. 이 경우에도 어떻게 돼? 관용어. 그리고 얘는 문장 부분이 뭔지 모르지. 조사가 안 붙었으니까 체언으로 그냥 하고 얘도 관용어. 체언하면은 관용어, 체언이지. 이런 경우에는 앞뒤 문장 성분이 어때? 동일하지. 본용언, 본용언의 경우에는 앞뒤 문장 성분이 동일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 같은 걸로 있는데 얘는 고 아니라 이제 대등연결음이 말고 동성연결음으로 쓰일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쓰이는 게 대등 혹은 동성연결음이야. 고, 번하나,
면선이 같은 거. 그래서 본용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품사가 각각의 품사를 가지고 있고 문장 성분상으로도 각각의 문장 성분을 가지고 있지. 대신에 이 두 문장 성분이 어때? 동일하지. 그리고 얘네는 원칙적으로 띄었어. 무조건 띄어 쓰는 거지. 원칙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래서 얘는 얘도 메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얘도 메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앞뒤가 각각 살아있는 경우지.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본용어 보조용어의 형태를 한번 보자. 본용어 보조용어는 문장이 한 개짜리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메인이고 뒤에는 서브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가 얘를 어떻게 문법적으로 보조해. 그래서 띄어 쓰는 게 원칙인데 모두 허용해,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지. 왜 그러냐면 얘가 기본적으로 품사는 각각의 품사인데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거든. 예를 들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철수가 놀다에다가 이 형태를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뭐 버리다 형태라던가 아니면은 뭐뭐고 있다 형태라던가 혹은 뭐뭐게 하다 형태라던가 뭐뭐게 되다 형태라던가 뭐뭐지 않다 형태라던가.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조용어인 거지. 앞에가 본용어에다가 보조용어는 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를 뭐라고 해? 이런 걸 보조적 용어라고 하는 거지. 얘네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버리다 같은 경우에 완료나 강조를 나타내지. 고 있다는 현재진에 개하다는 사동, 개보다는 피동, 지 않다는 부정.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 보면은 철수가 놀아버리다. 철수가 놀고 있다. 철수가 놀게 하다. 철수가 놀게 되다. 철수가 놀지 않다. 자, 그리고 노는 철수에다가 다시 붙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거기다 뭐고 있다.
한다. 자, 그러면은 놀아버린 혈수. 혹은 놀고 있는 혈수. 혹은 놀게 하는 혈수. 혹은 놀게 된 혈수. 놀지 않는 혈수. 여기 보면은 이제 아, 고, 개, 지. 여기도 아, 고, 개, 지로 이었지. 얘네들이 뭐야? 고조령 구조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특성이 뭐야? 얘가 별도의 품사거든. 놀다, 별도의 품사, 얘도 별도의 품사, 이거지. 아니, 품사를 적어볼까? 놀다가 동사, 안타가 동사, 이게 하나의 뭐야? 서술어. 얘도 어때? 놀다, 동사, 안타, 동사, 놀지 않는 하나의 뭐야? 관용어지. 그리고 시험. 왜 본보조랑은 다, 그러니까 본용어가 본보조는 다르지. 얘는 문장 하나인데 이제 뒤에 목적적 의미만에 더해주는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부사어 플러스 본용어 형태. 요건 이제 수직 관계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메인이지. 여기가 메인이고 여기가 서브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수식하는 개념인 거지. 얘는 무조건 띄었어야 돼.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수직 관계는 무조건 띄었으지. 그리고 형사 별도, 문장 성분도 별도지. 예를 들면은 철수가 놀다 플러스 철수가 신나다. 이거를 이제 수식 관계로 해가지고 합하면 어떻게 돼? 철수가 신나게 놀다가 되지. 이 경우에는 주어, 부사어, 서술어 연산되어 있지. 근데 철수가 신나게 놀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제 철수가 놀다에다가 철수가 신나게를 부사절로 넣은 거지. 철수가 신나게 이렇게 해서 부사절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지. 어쨌거나 수직 관계야. 자, 그 다음에 노는 철수 플러스 철수가 신나다 하면은 신나게 노는 철수가 되지.
체험 형태가 돼. 이거 여기 이제 이렇게 얘네들은 뭐야? 부사형 형태. 이렇게 되지. 자, 마지막으로 합성용어 형태. 합성용어는 하나의 단어이고 사전에 등재가 돼 있어야 돼. 얘는 당연히 이제 붙여 쓰겠지.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어간, 어근 플러스 어미 플러스 어간, 어근 플러스 어미 형태이고 또 하나는 어간, 어근 플러스 어간, 어근 플러스 어미 형태인데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이를 다 어떻게? 붙여 쓰는 게 원칙이지. 얘 사이를 붙이고 요 사이를 붙이고 요 사이를 붙이겠지. 얘는 하나의 품사에 하나의 문장을 보여. 그래서 예를 들면 철수가 뛰어놀다 혹은 철수가 뛰놀다 형태가 되지. 이 경우에 이 어미는 단어 내에서 쓰이는 어떤 연결어미의 일종인데 사실 딱 연결어미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중국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 대승 연결어미 어디에도 안 들어가. 근데 그 중간에 이어주는 어미야, 단어 내에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렇게 딱 떨어지지. 그 다음에 뛰어노는 철수 하나가 되지. 이것도 그냥 뛰노는 철수. 역시 관용어, 체험, 관용어, 체험 형태.